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6월 FOMC 의사록 내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의사록 내용을 자세하게 앞서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의사록 내용을 확인한 뒤에 뉴욕 증시는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과는 또 반대로 금리 시장을 좀 보면 국채 시장을 좀 보면 관련돼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해 보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오늘 이러한 글로벌 이슈들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매 시그널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시장에서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부분들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양지수 예상 체결지수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양지수 오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현재 0.60%, 코스닥은 0.51%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2,300선 위로 올라온 뒤로부터 2,300선을 좀 지켜주려는 노력이 예상이 되고 있고 코스닥은 750포인트를 내준 뒤로 아직은 750선까지는 도달하기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양지수 각각 좀 상승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든든한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는데요. 김덕호 대표, 이성우 차장, 그리고 임성현 파트너, 윤정식 이사,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매매 시그널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은 참여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돼서 첫 번째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저 김덕호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 간단하게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자세한 매매 시그널 이어서 잡아주시죠.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초기에는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FOMC에서의 의사록까지 발견되게 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게 되었고 여기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금리 인상과 같은 이벤트성의 이슈들은 이미 선 반영됐다는 기대감에 더불어서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결국 상상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상승폭이 굉장히 높았던 섹터라고 하면 S&P 500 기준에서는 유틸리티 섹터 그리고 IT 섹터, 헬스케어 섹터가 1% 가까운 상승폭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1.7% 넘게 하락을 하는 등 특히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반대적으로 움직였던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후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의 언급들이 이미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연준에서는 인플레 통제에 대한 부분들을 최우선의 과제로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앞서서도 소개드렸지만은 이미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현재 연준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가지 않지만 둔화는 감수할 수 있더라도 금리는 강하게 올려야 한다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번 7월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50bp에서 75bp까지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점들이 아무래도 증시에서는 여전히 하방 압력을 좀 강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현재 미국 증시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되었던 ISM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55.3포인트, 즉 이제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지금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서비스업 PM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 5월 57.6에서 55.6으로 하락하는 등 현재 증시 전반적으로 고용을 비롯해서 경기 전반적으로 악재 영향이 굉장히 많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5월 채용 공고까지도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난해 5월 채용 공고 같은 경우도 1,130만 건으로 지금 전월 대비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 자영업 및 그리고 서비스 업종 관련된 부분들에서 고용의 둔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고용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50.2포인트에서 6월 47.4포인트까지 후퇴하는 등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이 약속을 했던 탄탄한 경기 상황, 고용 상황에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좀 압박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부분을 좀 감수할 수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더불어서 현재 이제 공포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장단기 역전이 좀 일어났었는데 지난 이제
이념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잠깐 동안에 이제 장중에서 역전 상황이 일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념물 국채금리가 이제 확연하게 앞질러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증시에서는 계속 방향성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자 하는 모습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마찬가지로 다음 주 수요일에 마찬가지로 금통위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국내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감내하더라도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증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서의 우려감들 때문에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 리스크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에서 환차익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현재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이제 국채금리를 비롯해서 현재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장기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들에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국내 증시에서는 공격적인 투자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중심으로 해서의 움직임들의 심리 동향이 굉장히 많이 파악이 되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회가 이번에 이제 2년 만에 또 원자력과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들에서 텍소노미 포함안을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원전이나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들은 이전에는 텍소노미에 분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신재생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수혜를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럽의회에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에 대한 급등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차기 전망에서는 원전주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한전 KTX 같은 한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전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수혜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가 될 주요 지수로는 이제 미국의 5월 무역 지수, 무역 수지 지수 그리고 ECB에서 발간하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중국과 일본에서는 6월 외환 보유액이 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에서는 양적 완화를 진행하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외환 보유 관련된 부분들이 발표가 됐을 때 현재 5월과 4월 대비했을 때는 다소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더불어서 경기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단행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신흥국 국가들에 대한 어떤 환율이라든가 특히 이제 중국의 위안화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여전히 이슈가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에서는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가 또 신규 상장이 또 예정되어 있고요. 또 에디슨 EV가 또 상호 변경을 또 진행을 합니다. 이제 스마트 솔루션스로 이제 상호 변경을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증시는 이런 주요 지표들 발표 이후에 그리고 내일까지 해서 고용 지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이슈들이 아무래도 시장을 좌우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증시에서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종목을 선별하시더라도 단일 종목 위주로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섹터로 좀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이제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랑 LG전자가 또 이제 잠정 실적이 발표가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보시면서 반도체 업종 그리고 전자, 가전제품들 관련된 부분들에서 시장들을 한번 벤치마크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7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직전에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관련돼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부분이 20.94% 늘어난 77조 원으로 나왔다고 공시가 됐는데요. 관련돼서 증권사의 기대치죠. 컨센서스보다는 조금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불안한 선방이다라는 기사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앞으로 잠정 실적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관련된 시장에 대한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상황 도움 말씀 도와주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잠정 실적들도 앞으로 속속들이 기업들이 발표를 좀 할 텐데 실적에 시장의 눈이 좀 집중이 될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현재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우선은 관심이 많았었던 이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그 전에 한 14조 한 8천억 정도 이 정도 이상 이 정도만 내외 정도만 나오면은 선방했다라는 좀 그 평가가 좀 있었는데 14조 좀 1,200억을 좀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 수치의 지금 주가에 대한 영향 같은 경우는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워낙 그 전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약간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2분기 실적보다도 하반기 실적에 대한 이 전망치가 좀 어떻게 좀 조정되냐. 이 부분을 더 오늘 시장에서도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늘도 중요한 부분은 환율인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한 어제 환율이 급등하면서 시장에 수급적으로 악영향을 끼쳤는데 오늘도 역시 환율 쪽으로의 판단을 한 다음에 어떤 주가, 특히 대형주들이 하방 압력을 계속 받을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업종별로 보면은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상승 출발을 하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미국 증시 본다고 하더라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 좀 좋은 영향을 좀 끼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상승폭을 가장 크게 가져가는 게 바로 이제 기계 업종입니다. 지금 한신기계가 6.69%, 두산 에너빌리티가 4.01%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모습이고 우신 시스템이 지금 3.39%, 에센트 에너지가 3.25%, 그리고 에이프로젠 에너지가 2.25%,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2.02%, 대림통상이 1.72%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운수창고 업종도 괜찮습니다. 현재 동양고속이 3.23%, 흥하해운이 2.97%, HMM이 2.31%, 진에어가 2.03%, 그리고 대한해운이 1.88%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1.69%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 현재 모습이고, 그다음에 화학업종도 오늘 장 초반이 좋습니다. 대원화성이 7.32%, 그리고 LG생활건강이 3.8%, 그리고 LG화학이 3.16%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오늘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석유화학 업체들 지금 오늘 장 초반에는 좋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지금 하반기 때 또 수익성, 특히 이제 이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부분,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증권사들이 다시 한번 좀 평가를 좀 새롭게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우선 화학업종에 대한 어두운 어떤 전망에 대한 부분이 최근 며칠 동안 주가에 대한 하락세를 좀 진행을 시켰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약간 저가면서 좀 강하게 몰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 8.64%의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일동올리스가 3.29%, 유유제약이 2.57%, 일양약품이 1.78%, 유나이트제약이 1.56%, 보령이 1.48%, 한미약품이 1.42%, 그리고 파미셀이 1.2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괜찮은데요. 계룡건설은 3.31%, 한전 KPS가 2.81%, 까미NC가 2.87%, DLENC가 1.82%,
대우건설이 1.64%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을 볼까요? 코스닥도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음식료 담배 업종이 지금 1.8%의 업종 지수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료 업종들이 또 장 초반에 그동안에 좀 하락세를 딛고 상승세를 출발하는데요. 이 현대사료가 지금 4.71%, 이지홀딩스가 4.31%, 그리고 이지바이오가 4.2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곡물값이 좀 안정화되는 그 상황에서 이 사료 육개주들이 어제도 그렇고 좀 하락세가 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가 좀 강하게 물리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주산업이 3.21%, 그리고 팜스빌이 2.0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콘텐츠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비리스가 11.18%, 이 포바이포가 7.98%, 위메이드가 5.47%, 룽트코리아가 4.54%, 그리고 DNC 미디어가 4%, 컴투스 홀딩스가 3.5%, 네오위즈 홀딩스가 2.78%, 조이시트가 2.56% 오르면서 오늘 지금 게임 업종이 오늘 장 초반에는 좋은 모습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종이목재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건홀딩스가 상한가까지 오늘 지금 직행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국외제재가 1.56%, 동아기업이 1.51%, 한국패키지가 0.86%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전기전자 부품업종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G2파워가 9.88%, 소록스가 5.42%, 서전기전은 3.86%, 지오엘리먼트가 3.45%, 우리기술이 3.21%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뭐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은 대부분의 그 코스피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06%, LG에너지솔루션이 0.13%, 그리고 SK하이닉스가 0.4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3%, 네이버가 0.82%, 현대차가 0.87%, 삼성 SDI가 2.68%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사항이고,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큰 변동폭은 나오는 기업들은 별로 없고요.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5.44%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장 초반에 미쳐 나왔죠. 국내 최초로 유럽에 대한 원전 안정 표준 인증에 대한 부분의 취득이 이게 나와주면서 장 초반에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리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상승하는 기업들이 좀 우세합니다. 셀트론 헬스케어가 0.55%, 그리고 LNF가 0.36%, 카카오게임즈가 1.52%, HLB가 0.7%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0.70% 상승세, 셀트론제어가 0.61%, 에코프로비엠이 1.74%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위메이드가 4.41%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사항이고, 오늘 전체적으로 골고루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별한 어떤 이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이후에 또 이제 뭐 장중에 LG전자 실적 나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관련돼서 시장 상황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이 보시기에 오늘 시장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 이외에는 좀 특별한 이슈는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징적인 종목을 그래도 하나만 꼽아주시자면요. 우선은 지금 한미약품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지금 증권사에서도 목표주가를 38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한미약품의 그런 전문 의약품에 대한 매출 성장, 그리고 북경 한미 쪽에서의 실적 호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50억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평가고요. 뭐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뭐 2배 가까운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 의약품에 대한 부분도 약간 성장주로서 인플레이션의 우려 때문에 주가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이 의약품 안에서도 종목들을 선별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이제 한미약품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그다음 셀트리온 그룹주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의 직접 판매가 전환되면서
상반기 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에 약간 조정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뭐 랜스마나 호주나에 대한 이 바이오 실명은 견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되고, 오늘은 좀 의약품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관련돼서 특징적인 종목 한미약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양시장 무난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1% 정도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난 간밤에 이제 끝난 미증시는 FMC 의사락 공개가 됐었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좀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했었고요. 다만 이제 7월 달에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현재 현행을 유지하는 또는 현행보다 약간 둔화되는 금리 인상 기조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안도 랠리가 좀 있었던 어떤 그런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환율이 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거래소가 상당히 이제 불안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약간 늦게 좀 잡혀줄 수가 있고요. 다만 시장의 또 체감 지수상으로 보면은 상승 종목군들 또 테마들이 상당히 많이 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체감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좀 늦게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거래소 지수 차트를 잠깐 현재 뭐 체크를 좀 해보면은 현재 거래소 같은 경우는 21선 우하향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5일선이 저점이 낮아지는 이제 쌍바닥 패턴이 이렇게 완성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아직 올라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타지는 않고 있는데 올라타야 되는데 어제 음봉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장대 음봉이면은 하락인데 보통 바닥에서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반전이 된 경우가 있는데, 장대 음봉의 중심이 갭상승 양십자 도정이 발생이 되면은 추세 반전으로 약간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바닥에서는 장대 음봉이 되더라도 이렇게 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대 음봉이 되더라도 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런 과정이지 않겠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화면이 약간 고르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전체 이제 상승률 이제 상위 종목군의 흐름을 한번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조명을 해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보이는 어떤 그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면은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현재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이 좀 잡힙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관련된 그 재발 그런 유행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데, 관심을 가질 이제 개별주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두 개 언급을 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진단 키트로 좀 강했던 현재 미코바이오메드. 이 미코바이오메드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낙폭이 약간 심화된 어떤 모습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심화된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41선, 61선까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리바운딩 반등 정도, 빠진 거에 대한 절반 반등이 좀 주어지고 좀 있죠. 그 다음에 좀 두 번째로 관심을 좀 가질 부분들이 EDGC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오른 부분들은 나름대로는 이제 차익 실현 또는 조정이 좀 되는데, 바닥권에서 매집성 경향을 보이는 EDGC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강세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EDGC도
한번 그 상승 삿바 형태가 이제 나와줬죠. 21선을 돌파한 가운데 이제 상승 삿바 형태가 나와줬기 때문에 순환매는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진단 키트 쪽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진단 키트 외에 이제 치료제 쪽에 해당이 되는 종목은 제가 두 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첫 번째 부분들은 한국 BNC 쪽 하고요. 한국 BNC 같은 경우도 현재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거의 완벽한 그 모양을 좀 가지고 있죠. 전체 그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보시면은 21선 우량 가운데 5일선이 이렇게 쌍바닥 패턴에서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도 쌍바닥 패턴 완성이 되고 지금은 숨고르기 눌림목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흐름으로 현재 뭐 상황을 보시는 게 좀 좋다 좀 생각이 되고, 현대바이오도 이와 비슷한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선 돌파 관측들이 여전히 유효한 관점들이 해당이 되는데, 현대바이오는 그 온수기 두장 패스트 트랙하고 코로나 치료제 이상 두 개의 어떤 재료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특화된 또는 좀 강한 재료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들을 오늘 좀 짚어보면은, 이 전체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원전 관련된 그 섹터가 나름대로는 온전 쪽하고 메타버스 쪽이 최근에 좀 그 정부 어떤 발표 이슈도 있고요. 좀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데,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부분들이 전체 그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한번 이 탄생파동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점에서 여기서 이제 추세를 돌려놓고 현재 중장기적으로는 여기서 삼각수렴형을 보이다가 올라가는 어떤 큰 흐름이 한번 진행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흐름으로 일단은 그 보시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후발적으로 지금 올라와주는 종목군들이 이제 그 BHI라는 종목이죠. 이제 BHI라는 종목이 약간 대장주 성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 이제 시장 흐름들은 한번 크게 급등했다가 가격 조정 동반하지 않고 행보를 하다가 좀 더 길어질 수는 있지만은 21선 지지받고 약간 2차 상승이 좀 돼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후발 종목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두산 에너빌티, 이제 BHI, 그 다음에 약간은 무겁지만은 한전기술도 두산 에너빌티와 같은 탄생파동 조건들을 완벽하게 좀 갖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됐을 때 다시 한번 눌림목이 되면은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요. 시장의 흐름들이 낙폭 과대 종목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오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것은 그만큼 낙폭이 심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현재 메타버스 쪽이 이제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낙폭이 굉장히 심했던 그 내용들이 좀 있죠. 특히 메타버스 이제 대장주라 볼 수 있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상승을 좀 준비하는 모양새가 거의 좀 눈에 좀 띄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부분들이 전체 이 부분들도 거의 이제 상승을 준비하는 초기 국면이고, 5일선 이제 돌파를 했죠. 그다음에 21선이 돌파되면 2차 매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5일선과 21선이 이제 플러스가 되면 이제 3차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매수가 지금 유효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와 비슷한 종목군들 위메이드하고 이메이드 맥스하고 같은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하고 넵튠, 이 부분들은 이제 자회사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카카오의 바닥과 함께 현재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 쌍바닥을 찍고 이제 5일선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1차 매수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넵튠도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뭐 최근에 21선을 5일선이 이제 땅바닥 보이고 이제 반통을 하려고 하는데 출발 캔들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죠. 상승-삭발 형태가 완벽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후속적인 어떤 그 정부 정책, 육성 정책도 최근에 나왔지만은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기 때문에 약간 그 대기업 관련, 카카오 게임 관련, 대장주 관련, 유메이드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매매 시그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양지수 지금 현재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1.05%, 1.12% 상승폭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죠.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잠정 실적들이 속속들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관련돼서 오늘 시장 흐름 무난하다는 평이 많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금일 같은 경우 오늘 시장 기대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 전일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기대는 뭐 약보합 정도 수준을 기대를 했었는데 이 코스피 같은 경우 2%가 하락을 했죠. 생각보다 깊은 하락의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도 생각보다 좀 많이 매도를 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는 좀 더 큰 하락이 나오면서 좀 힘이 많이 빠지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 양시장 모두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 기대보다 좀 더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내용은 괜찮았죠. 경기 침체 우려감이 줄어들면서 이 시장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국내 시장도 어느 정도 좀 상승은 하겠으나 뭐 상승폭은 상당히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 이 삼성전자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SK 하이닉스도 분위기가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섹터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외국인이 전기전자를 3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이 전일 순매도였는데 오늘 다시 순매수로 바뀌는 좋은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까지 나오면서 양시장의 분위기를 이끌어주고 있고 뭐 코스피 뭐 이외에도 이 화학 섹터도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 있어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전기전자가 이끌어주고 그 외에도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위부터 11위까지 모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분위기를 잘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대했던 것보다는 선방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으로 어떤 종목 오늘 살펴볼까요? 네, 뭐 삼성전자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잠정 실적 나오면서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에 가장 많이 주목을 하죠. 매출 77조 원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14조 원입니다. 컨센서스보다 낮죠. 컨센서스가 평균치를 내면 14조 6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를 컨센서스로 잡았는데 이 컨센서스라는 게 이전에 발표한 회사들, 최근에 발표한 회사들 다 합쳐서 평균 낸 거기 때문에 이 평균이 근데 평균에 대한 이 컨센서스가 점차적으로 최근 한 달 놓고 보면 계속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전 보면 14조 원대 후반이었고요. 최근에 발표된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를 보면 뭐 각 증권사별 컨센서스를 보면 14조 원대 초반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14조 원대 후반에서 14조 원대 초반까지 쭉 떨어지는 모습. 근데 평균 내니까 14조 6천억 정도 되더라. 이 얘기였는데 컨센서스가 증권사들의 컨센서스가 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기대감이 조금씩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오늘 14조 원입니다. 컨센서스보다 더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선방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표현을 하죠.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잘 싸웠다. 이 평가가 상당히 좀 지배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굉장히 악재가 많았죠. 시장에 우려감도 있었고요. 반도체 가격도 굉장히 많이 우려했었고 물류도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감안을 했을 때 삼성전자의 이 매출액 77조 원, 영업이익 14조 원은
상대적으로 좀 잘 싸웠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반영이 되는 부분이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또 강세를 보여줬죠. 이 중국 시안 봉쇄에 따른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나오면서 시안이 시안에서 반도체 생산 차질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반사 이익을 이 다른 업체들이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미국에서의 마이크론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도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분기 좋지 않았지만 이제는 좀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14조 원 좋았다라는 평가가 시장이 상당히 지배적이고, 이런 분위기가 SK 하이닉스와 다른 전기전자 섹터로까지 옮겨지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이 전기전자 섹터를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한 삼성전자 오늘 1.95%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앞서서도 다양한 종목들이 잠정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을 이끌고 있는 대장주이니 만큼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도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삼성 SDI를 이번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 오늘 이 3.4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2차 전지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0.5%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삼성 SDI가 특히나 더 많이 상승하는 요인, 우선 2차 전지 분위기가 좋은 건 미국에서 전기차 업체죠. 리비안이 전일 미국 증시에서 1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 좋았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계속적으로 줄이지 않고 좋은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국내 증시의 2차 전지 업체에 상당히 좋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의 우려감을 촉발시켰던 최근에 가장 컸던 요인은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 공장에 대한 재검토 얘기가 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차이점을 본다라면 LG가 좀 더 공격적이죠. 그리고 삼성 SDI는 조금 더 보수적입니다. 설비에 보수적인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떻게 보면 이 오로지 배터리를 위한 회사다라면, 삼성 SDI는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전사업부를 먼저 영위를 하고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증설에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격을 이 업종에 대한 업황에 대한 타격을 좀 적게 받는 대신 성장 속도도 조금 더뎌질 수 있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소형 원통형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흑자로 전환해서 실적을 잘 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바닥권이니까 매력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 미국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증시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요. 매수 창고도 본다라면 이 반도체에도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삼성 SDI도 오늘 이 매수 창구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세 곳이 외국인입니다. 그만큼 외국인의 러브콜도 오늘 같이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특징적인 종목과 매매 시그널주 모두 삼성가에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특징주로 꼽아주셨고, 매매 시그널주는 삼성 SDI 꼽아주셨는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도 삼성 SDI 3.26%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비교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유일하게 외국인들이 오늘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점, 대부분 전기전자 업종을 사고 있는 점까지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 오늘 오후장까지 저희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전기전자가 이끌었고요. 그 뒤로 화학이 받쳤습니다. LG화학이 분위기가 오늘 좋거든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도 좋기 때문에 화학 섹터도 200억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의약품까지 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오늘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이 보합세 정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1,300이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외국인은 이제는 환율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라면은 이 정도 환율은 감안을 하고요. 경기 침체 우려감이 미국 시장에서 줄어들었다.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고,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가 좋아진다. 이 부분에 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관의 이 매도세는 전일에는 상당히 거셌었는데 오늘 연기금이 저가 매수로 들어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는 좀 편안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상승폭이 줄어들기보다는 유지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켓워치 파워 온도를 좀 보면 대형주 위주로 온도가 높을 것 같은데 맞나요, 업사부님? 네, 자, 우리 대형주 온도가 높은 편입니다. 일단은 이제 소형주 또 코스닥이 조금 더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대형주 그래도 43도, 중형주 43도, 소형주 47도, 코스닥이 49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고요. 지금 지수를 이끌고 있는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가 지금 2.6, 2.7 정도,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또 2.78% 정도를 상승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대형주 온도가 뭐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 하더라도 그래도 44도라는 온도 자체도 높은 온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시장 분위기를 돌리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센터 값이 300이 넘어 있죠. 빨갛게 320 정도. 그리고 세력 지수는 이제 마이너스 50 정도인데요. 그 전까지는 플러스권에 있다가 지금 이제 막 방송 연기되면서 마이너스가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확대가 많이 돼버리면은 약간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분위기 참 조금은 다시 좀 공포스러울 뻔했는데 다행히 오늘 잘 터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면 다시 얻어맞고 또 빠져도 한번 다시 금방 올리고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뭔가가 길게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무언가를 하는 종목들을 한번 들고 가면은 그걸 크게 길게 갖고 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과연 오늘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제 뭐 FMC 의사록 공개가 있어서 인플레를 잡는데 총력을 다하고 뭐 이런 상황들 그다음에 7월달에 50bp 내지는 0.75 그러니까 75bp에 대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또다시 많이 대두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미 우리가 이전부터 6월달에 한 달 내내 나왔던 얘기들이다 보니까 그래 뭐 특별한 건 없구나 뭐 이런 부분들이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우나 S&P 500은 21선을 완벽하게 돌리지 못했지만 지금 나스닥 차트를 잠깐 볼게요. 나스닥 차트를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먼저 나왔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동안 사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틀 연속 좀 올라오는 부분들인데 그 유난히 이제 우리나라는 반도체 분야가 또 크지 않습니까?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대만이 유난히 좀 흔들림이 많았던 그런 구간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다행히 이렇게 돌려주면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일단은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또 지금 반도체 장비 이슈들을 상승을 이끌고 있는 포인트가 한 가지가 된다라는 부분들 얘기 드려보고요. 나스닥이 지금 21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신뢰하기는 좀 어렵지만 왜냐하면 지금 5월 달에도 그 20선 위로 올라왔다가 한참을 여기서 갈 것처럼 머물렀던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깨져버렸거든요. 그리고 전저점을 깨버리고 자 그러면 이 전저점이 깨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시도했으나 또 완벽한 돌파를 실패하고 다시 내려왔어요. 다만 이제 조금 한 가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전 저점이 깨지지 않고 이번에 20선을 재돌파했다라는 사실 정도입니다. 거래량이 좀 더 크게 동반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은 있지만 약간의 의심들은 계속 하되 일단은 반등이 이루어지고는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 S&P 500이나 다우 지수는 저렇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보시는 건 S&P 500 지수인데 이게 한번 뚫어지게 된다라면 우리도 한 단계 정도는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라인들을 여러 개를 좀 형성했고 그어지다가 만약에 이제 어제 이런저런 부분들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와서 또 전저점, 코스피 같으면 또 전저점이 금방 깨질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이 이 자리, 지금 제가 상승 쐐기형, 하락 쐐기형, 요 쐐기형의 형태를 이 선을 그어놨습니다. 사선으로, 그죠? 두 개가. 근데 이제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2322포인트, 2322를 강력하게 뚫어서 종가 마감한다라면 조금은 그 부분을 벗어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뚫지 못하고 또 이제 음봉 전환돼서 오후장에 내려오게 된다라면 지금 이 아래쪽, 그래서 코스피 기준, 코스닥까지는 뭐 그래도 좀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전저점을 바로 깨지는 않겠지만 코스피는 조금 전저점이 살짝 깨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 라인에서 오늘도 좀 저항대를 살짝 만나고는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이랄지 환율이랄지 아주 크게 도와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우리나라 어쨌든 대장 1등주 중에서 시가총액 1위는 삼성전자 오늘 3%대까지도 도전해 보면서 좋은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를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했다가 살짝 저점이 깨지는 상황이 나왔지만 지금 그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21선 지금 현재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20선을 완벽하게 뚫어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와준다라면 하나씩 점차 심리도 되돌릴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을 테니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상당히 요거는 기분 좋아서 좀 말씀드려봅니다. LG 생활건강이 여러분들은 너무 둔한 종목으로 계속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찾아오셔가지고 아프리카 TV 방송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오셔서 LG 생활건강 뭐 저렇게 둔한 거 좀 언제 가겠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그 어떤 종목보다도 안정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잘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에 이렇게 좋은 기업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쌓였다는 거, 그 부분들이죠. 다만 이제 여기서 한 번 정도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고점을 지금 오늘 조금 뚫고 있거든요. 조금만 올라가면은 60선이 매우 길게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도 60선을 완벽하게 뚫지 못하고 내려왔던 부분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번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의 조금은 큰 물량 정도는 좀 줄여주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만약에 그러고 나서 다시 밀린다 하더라도 이 20선까지 이 구간에서만 재매수를 해본다라면 다시 한번 지난번 목표가 정해드렸던 대로 80만 원을 돌파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기대해보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종목들은 이런 식의 움직임을 주는 막상 테마나 이런 부분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안정적인 종목들도 내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 정도는 덩치 큰 종목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네, 비슷한 맥락으로 최근에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들 굉장히 좀 몸집이 큰 종목들 위주였던 것 같은데 오늘도 혹시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잡아볼 수 있는 종목도 그런 특징의 종목일까요? 궁금한데요. 네,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 요 구간, 딱 지금 구간이거든요. 2321, 22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요 부분들 여기만 뚫린다라고 하면 지수 추종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LG엔솔도 오늘도 플러스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20선 정도까지 목표가를 가지고 지수적으로 목표가를 가지고 갈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 저항을 뚫지 못한다고 하면 지수 추종 종목을 들어가는 것은 또 별로 썩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만 일단은 오늘은 우리 시스템에 포착이 된 종목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제 이슈가 생겨서 앞서서도 지금 자막으로도 이슈가 많이 얘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전주가 오늘은 두 종목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 좀 작은 종목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도 그러니까 조금 더 큰 종목이지만 어쨌든 두 종목이 포착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동안 계속 왈가불가 얘기가 좀 많았지만 우리가 탄소 중립을 완성시키려면 원전을 배제하고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어렵다, 매우 어렵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환경 공부 많이 해보고요, 원전 공부를 많이 해보면 그런 결론을 대부분은 다 이뤄낼 겁니다. 사실 원전 피해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보다 지금 미세먼지,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날라와서 우리나라에서도 그에 따른 간접적 사망자가 훨씬 많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사실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좀 사고가 터지면서 상당히 좀 불안감을 그때 좀 많이 만들었지만 그 이후로 또 그렇게 큰 사고가 없는 부분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U에서 텍소노미에 대한 원전 포함 이 부분에 대한 분들이 오늘은요. 근데 오늘 그 소식에 비해서 많이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별로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시면은 아까 온도계가 다 높았죠?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이슈가 하필이면 오늘,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았으면 오늘 훨씬 큰 상승했을 텐데 그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중에서도 국내 최초 유럽 원전 안전 국제 표준 이 기준에 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한 번 정도 기대를 해보고 싶고요.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대가 좀 있겠죠. 그래서 2만 원 목표가 한번 잡아보고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두 가지 종목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특징적인 종목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매매 시그널 오늘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오후장까지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서울경제TV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